한동석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고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번진 서류 한 장에는 민서 진료 기록이란 문구가 또렷했습니다. 15년 전 떠나보낸 아내 민서의 병원 기록을 뒤늦게 입수한 동석은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민서는 단순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거부했고 보호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동의 아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기록지 말미에 적힌 보호자 이름, 그것은 박정수였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어머니이자 동석에게는 장모였습니다. 그러나 박정수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광숙에게 민서의 자리를 운운하며 저기를 드러내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강수는 형수 마광숙과 함께 동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수는 이제 군을 제대하고 다시 민간의 삶에 적응하려 애쓰는 중이었지만 형수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시동생들과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며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에 발을 들이게 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다시 민서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장모님이 왜 보호자로 되어 있는 걸까? 동석은 중얼이며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남긴 민서의 유언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광숙도 한결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범수는 고자동과 함께 술도가 창고를 정리하다 딸 오한이가 몰래 숨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이야, 여기서 뭐해? 한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범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자동은 바닥에 떨어진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 사진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한 여성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민서 아니에요? 고자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정수 여사 얼굴이 너무 젊어. 범수는 사진의 날짜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이건 단순한 과거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수가 민서가 성인이 된 이후 어떤 장소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있었다는 기록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독고세리는 한결과 함께 카페에 있었습니다. 한결은 조심스럽게 세리에게 프러포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리는 며칠째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조용해요. 엄마도 계속 핸드폰 꺼져 있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한결은 동석과의 대화에서 들은 민서 유언 영상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광숙이 민서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는 사실에 세리가 더욱 흔들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옆에 있을게. 약속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이미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오천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고 천수의 전화는 짧았습니다. 오늘도 술도가 들렀다 간 거야? 미수는 늘어나는 세탁물을 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수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수는 그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옥부는 문화센터에서 줌바 수업이 끝나자 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흥수 씨, 오늘은 분위기 왜 이래? 허리 아파? 흥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요즘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지옥분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한편 동석은 마침내 민서의 유언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민서는 수척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미안해요. 엄마가 반대한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순간 동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어요. 내 진짜 엄마는 공주실이라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석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주실, 마광숙의 친정어머니. 이 사실을 어떻게 광숙에게 말해야 할까? 동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서는 공주실의 딸 광숙의 이복 동생.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광숙은 민서의 언니. 동석은 그제야 박정수가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을 것이며 동시에 광숙과 동석의 관계를 막으려 했던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그 사랑이 드러내는 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공주실은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 민서의 유년 시절 사진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광숙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 딸. 맞았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공주실은 박정수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막내였던 민서를 친언니에게 입양시키는 조건으로 그녀를 떠나보냈던 과거. 그 선택이 두고두고 광숙과 민서 모두에게 상처가 되리란 걸 몰랐습니다. 한동석은 광숙을 만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광숙 씨, 이 얘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소. 무슨 일이죠? 민서가 공주실 여사의 딸이었다오. 광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석은 유언 영상의 일부를 들려주었고 광숙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언니였다는 사실보다 민서가 홀로 진실을 짊어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젠 나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도 없네요. 광숙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석은 그런 광숙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느새 그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강수는 박정수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시절 정보 처리 경험을 살려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통신 기록을 분석했고 그녀가 최근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외래 환자 기록이 있네요. 강수는 곧장 병원을 찾아갔고 진료과에서 박정수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이가 이분이었네. 그는 진료 일지가 아닌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봉투에는 공주실 여사님께 전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편지를 받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 안엔 박정수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실 여사님, 이제야 씁니다. 당신 딸을 훔쳐갔던 그날부터 나는 매일 죄인이었습니다. 민서를 위해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내 욕심이 결국 아이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죽기 전 나는 그 아이의 진짜 엄마에게 이 사실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 말미엔 박정수의 서명과 함께 당신 딸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철없는 엄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무게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오범수는 광숙과 동석의 갈등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교수로 살아오며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감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한이가 이 복잡한 가계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회의였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범수의 목소리에 광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근데 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민서가 외로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한결은 아버지 동석에게 직언했습니다. 아버지, 광숙 이모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민서 이모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큰 진실이 나왔는데도 계속 사랑할 수 있으세요? 동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사치 같구나. 하지만 말이다 한결. 누군가의 생을 외면하면서까지 숨길 수 있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한결은 아버지의 말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숙의 존재가 결코 아버지의 허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수 그 여자가 그렇게 도망가면 끝인 줄 아나. 유언 영상, 사진 다 갖고 있어. 여보, 그런 걸로 사람 위협하지 말아요.
지금은 딸 세리가 무사한 게 먼저예요. 세리는 부모의 싸움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왜 자꾸 숨겨? 왜 나한텐 아무것도 안 알려줘? 결국 세리는 집을 뛰쳐나와 한결을 찾아갑니다. 오빠 나 이제 무서워. 우리 집, 엄마 아빠 다 무서워. 한결은 그런 세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널 지킬게. 오한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손끝이 광숙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살짝 떨릴 때 광숙은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한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 괜찮아질 거야. 동석은 다시 한번 민서의 유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처럼 외로운 인생을 살지 않게 광숙 언니를 사랑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동석의 마음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을 멈추는 것이 도리일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죄인지, 그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어디에 있을까? 공주실은 그 마지막 편지에 남겨진 날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날짜면 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 강수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꼭 어머니 편에 설게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잃었고 또 얻으려 했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용서와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왜 사라졌을까?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어디로 향할까? 박정수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47화에서 밝혀집니다. 궁금한 다음 이야기는 이번 주 TV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만나요.